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편의 연극이 비극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정의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령 이야기이자 탐정 이야기이며 피로 얼룩진 복수극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 왕자에 대한 400년 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즉각적이고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걸작 햄릿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덴마크의 엘시노어성, 얼어붙고 바람이 몰아치는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경비병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연속으로 그들은 환영, 즉 최근에 세상을 떠난 햄릿 왕과 똑같이 생긴 유령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유령은 왕이 가장 유명한 전투에서 입었던 것과 똑같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비병 중 한 명인 마르셀러스가 그 엄청나게 유명한 대사를 던지는데 정말 그 분위기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왕국에는 깊고 골마가는 병이 있습니다. 정치적, 도덕적인 부패가 모든 것을 짙은 안개처럼 뒤덮고 있죠. 그리고 그 유령은요, 그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부패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있는 젊은 왕자 햄릿이 직접 유령을 마주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유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햄릿을 어둡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햄릿의 아버지, 즉 옛날의 햄릿 왕참고로 완전 전설적인 인물이죠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제대로 슬퍼할 틈도 없이 햄릿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왕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 왕비와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솔직히 말해 좀 수상쩍지 않나요? 그래서 햄릿이 마침내 그 유령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유령은 햄릿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가 정원에서 뱀에 물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령은 소름 끼치고 끔찍한 진실을 밝힙니다. 그는 잠든 사이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왕관을 쓰고 그의 아내와 함께 잠드는 바로 그 남자, 즉 그의 친형제 클라우디우스가 그의 귀에 독을 부어 죽인 것이죠. 그러니 상상해보세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햄릿이 느꼈던 그 모든 슬픔이요. 이제 그것은 뜨겁고 불타는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는 갑자기 이 끔찍한 비밀 인물을 떠안게 되고 이제 그것이 그의 유일한 집착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령이 그에게 내린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바로 이 대사가 사실상 연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이제 햄릿은 의무와 사랑에 의해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한 왕자가 현직 왕이 살인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햄릿의 답은 공연을 벌이는 것, 그것도 아주 위험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미친 척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즉, 완전히 철저하게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논리는 이렇습니다. 궁정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로 치부해버리면 그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 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왕을 관찰하고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인물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그의 연기는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오피리어조차도 모두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의 최고 고문인 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는 모든 미친 말과 기이한 행동 뒤에 뭔가 논리가 있고 광기 속에 어떤 체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짐, 이 임무를 짊어지는 것이 그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햄릿의 가짜 광기가 진짜 절망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는 이 모든 것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존재하며 고통받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은가? 이건 단순히 자살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가 자기 자신과 벌이고 있는 심오하고 철학적인 씨름입니다.
그는 살아가는 고통과 죽음 이후에 올지도 모를 절대적인 공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그가 말하는 미지의 세계, 즉,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의 유명한 무행동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깊은 자기 성찰 끝에 햄릿은 마침내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 솔직히 말해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무기는 뭘까요? 연극단입니다. 그래요. 떠돌이 배우들이 우연히 성에 나타나자 햄릿의 머릿속에 불이 켜집니다. 그는 깨닫죠. 내가 왕을 직접 지목할 수는 없지만 예술, 즉 연극이라면 진실을 드러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그는 이 모든 계획을 쥐덫지라고 부르는데 그 천재성은 바로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는 배우들에게 전 궁정 앞에서 연극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햄릿이 직접 새로운 장면을 썼는데 그 장면은 유령이 말해준 대로 살인을 재현하는 내용이죠. 무대는 사실상 그의 작은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디어스의 반응은 그게 바로 그가 필요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었죠. 무대 위 배우가 왕의 귀에 독을 붓는 살인 장면을 흉내내는 순간 클로디어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빛을 달라고 소리치며 복도에서 뛰쳐나간다. 쾅! 그 순간 햄릿은 그의 죄책감을 온전히 드러냈다. 쥐덫이 그냥 닫힙니다. 하지만 햄릿의 이 거대한 승리는 또한 전체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난 직후 햄릿은 그의 어머니 거트루드를 찾아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테피스트리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클라우디우스가 그들을 염탐하고 있다고 생각해 칼을 뽑아 바로 찔러버린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 왕이 아니라 참견쟁이 고문관 폴로니우스였다. 그리고 그 실수는 그것이 바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다. 폴로니우스를 죽인 것은 비록 실수였더라도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것과 같다. 이 일로 인해 죽음과 재앙이 이어지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결국 덴마크 궁정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죠. 먼저 이 살인은 폴로니우스의 딸 오필리아를 가슴 아픈 광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그녀는 결국 익사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오필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즈가 프랑스에서 분노에 휩싸여 돌아오고 아버지와 여동생의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교활한 조종자인 클로디어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레어티즈의 모든 분노를 햄릿에게로 돌립니다. 자, 마지막 장면은 완전한 파멸의 교과서 같은 장면입니다. 계획은 조작된 펜싱 시합이었지만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일이 잘못됩니다. 여왕 거트루드는 햄릿을 위해 준비된 독이 든 포도주를 실수로 마시게 됩니다. 레어티즈는 독이 묻은 검으로 햄릿을 찌르는 데 성공하지만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은 검을 바꿔들게 됩니다. 이제 햄릿이 독이 묻은 검을 들고 레어티즈를 다시 찌릅니다. 죽어가면서 레어티즈는 모든 음모를 고백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햄릿은 마침내 정말로 복수를 완수합니다. 그는 왕의 목구멍에 독을 억지로 들이붓고 자신도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릅니다. 무대에는 시체들만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왕실 가족 전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일이 모두 끝난 뒤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이야기에 집착하는 걸까? 400년이나 된 이 연극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햄릿이 요릭에 해골을 들고 있는데 요릭은 햄릿이 어릴 때 궁정 어릿광대였죠.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 단순히 죽음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햄릿은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유산, 우리의 기억,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게 바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극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작품은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복수가 정말로 정당한 일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신과 광기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시죠? 이 질문들은 400년 전 덴마크 왕자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유령과 음모, 죽음이 지나간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그 햄릿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고귀한 영웅일까요? 냉혹한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린 천재적인 인물일까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딱 맞는 하나의 정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스터리, 그 놀랍고도 잊히지 않는 복잡함 때문에 4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햄릿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